재앙과 같았던 체르노빌 사고, 그 사고의 이름이 붙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1편에서 이어지는 컴퓨터 바이러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90년대를 풍미했던 바이러스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조시 바이러스. 때는 1990년 인도 뭄바이, 그곳에 사는 한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나부 조시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너무나 황당한 스토리의 탄생기를 가진 조시 바이러스는 인도를 넘어 유럽 전체를 강타한 바이러스 중 하나가 되었죠. 자신의 정체를 당당히 드러낸 이번 바이러스는 컴퓨터에 큰 타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1월 5일 단 하루만 바이러스가 발동하게 되는데, 황당하게도 그 내용은 컴퓨터 부팅 시 도스 화면으로 이어지지 않고 타입 해피 버스데이 조시의 문구가 뜨며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타이핑하라는 것이었죠. 이게 뭔가 싶지만 악의적인 공격성을 전혀 띠지 않고 있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실제 1월 5일은 바이러스 제작자의 생일이었고 해피 버스데이 조시를 타이핑하면 아무 문제 없이 정상 부팅이 되는데요. 1편에서 소개해드린 브레인 바이러스와 동일한 부트 바이러스의 일종이며 유일한 단점으로는 6kb의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누구지도 모를 조씨의 생일을 축하해줘야 하는 것도 단점이 되겠네요. 재밌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트 섹터의 덮어쓰기 기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감염 증상이 훨씬 강력한 스톤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DIR2 바이러스. 1991년 불가리아 바르나. 80년대 말 최악의 바이러스로 정평났던 다크 어벤져에 이어 도스 시절 최악의 바이러스 1, 2위를 다투는 DIR2 바이러스가 두 명의 고등학생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덕에 불가리아는 바이러스 제작소라는 악명을 얻었다고 전해지네요. 아무튼 DIR2 바이러스는 기존에 나왔던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감염 기법인 연결형 바이러스의 시초로 알려졌고 전 세계로 감염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연결형 바이러스의 특징은 바이러스의 시작 위치를 변경해 프로그램 실행 시 바이러스가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있죠. 요담으로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감염되기 때문에 포맷을 해도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좀비 같은 바이러스였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1992년 어느 날 대한민국의 금융권은 물론 IT 업계 등의 엔지니어들이 다급하게 컴퓨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바이러스 공격 기간이 예고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주인공은 르네상스의 천재 예술가 이름에서 따온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였습니다. 당시 안티바이러스 전문가 존 메가피는 미켈란젤로의 공격 피해가 전 세계적일 것이며 500만 대의 컴퓨터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뭐길래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었습니다. 국내 뉴스에 대서특필될 정도의 악명이었지만 피해는 일반여 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유는 백신 시스템으로 검출이 쉬웠으며 플로피 디스켓 등의 물리적인 미디어만을 통해 전파되는 초기형 바이러스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악명을 떨쳤던 이유를 살펴보면 도스 운영체제 사용 시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해 시동된다면 컴퓨터 부팅과 동시에 컴퓨터 부팅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손상시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 2월 호주의 안티바이러스 전문가 로저 리오단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처음에는 저장 장치의 용량만 차지하는 별것 없는 바이러스로 여겼으나 3월 6일 바이러스가 시동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파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특징은 1편에서 소개해드린 스톤드 바이러스의 변형이라는 것과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와 같이 3월 6일까지 휴면기를 가졌다 그날에 발동되는 것입니다. 제작자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르네상스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생일 3월 6일과 바이러스 활동 날짜가 같다는 것으로 바이러스명을 미켈란젤로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존 메가피는 안티바이러스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발판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대형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컴퓨터 백신 시장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국내 안티바이러스 개발자 안철수님의 V3가 미켈란젤로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카지노 바이러스. 1991년 몰타에서 처음 발견된 카지노 바이러스. 이름부터 물씬 도박의 느낌이 드는 이번 바이러스는 역대급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 컴퓨터를 부팅하게 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걸고 바이러스와 러시안 룰렛을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시점에 따라 카지노 바이러스가 랜섬웨어 공격의 시초로 보기도 하죠. 물론 카지노 바이러스는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없었지만요. 아무튼 카지노 바이러스가 시동되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뜨면서 슬롯 머신을 작동해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의 듀얼처럼 한번 시작된 게임은 중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미 감염된 컴퓨터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고 비발성 저장 장치 램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 저장 파일은 영원히 삭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시안 룰렛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슬롯 머신의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양에서 첫 번째 문양인 파운드 기호로 줄을 세워야 승리를 할 수 있는데요. 확률을 따져보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27분의 1의 확률로 자신의 파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5번의 코인이 충전되어 있다고 하니 데이터를 살릴 수 있을 확률은 약 16%가 된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구를 띄어 순순히 파일을 넘겨줬다고 하며, 패배 시 굴욕적인 욕과 함께 파일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끝으로 3물음표가 나올 경우 남은 코인과 상관없이 패배 메시지가 나오며 또한 파일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카지노 바이러스는 대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바이러스는 아니며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엄청난 센스를 가지고 제작된 어둠의 듀얼이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었을 것 같네요. 마지막 5번째, CIH 바이러스. 때는 1999년 밀레니엄 버그가 발생하기 얼마 전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컴퓨터를 싹 쓸어버린 최악의 바이러스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월, 같은 일인 4월 26일에 발생했다고 하여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 CIH 바이러스는 별명처럼 재앙에 가까운 업적을 남겼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바이러스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제작자는 대만의 대학생 채닝하오. 여기서 앞글자를 따 CIH 바이러스라 장명하였으며, 만들게 된 이유는 기존 백신 프로그램들이 비싼 값에 제대로 바이러스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앙심으로 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바이러스가 유포된 후 체포되었지만 그 당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법률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반성했고 후에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하였고 그 뒤로도 백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로 활동했습니다. 아무튼 CIH가 IT 개발 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저녁 9시 뉴스를 타게 된 엄청난 이슈였으며, 국외 사례뿐 아니라 국내의 엄청나게 많은 개인, 기업이 그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존 바이러스와는 다른 목적 컴퓨터의 환경, 그리고 발달한 인터넷 기술로 인한 상상을 초월하는 전파력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의 도스 운영체제가 아닌 윈도우 운영체제를 목적으로 인터넷 PC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었다고 합니다. 더하여 아주 치명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 윈도우 부팅과 동시에 바이오스와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날려버려 PC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쓸려버리고 있을 때 그 중심에 있던 남자 안철수님의 블로그를 방문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복구를 받기 위해 많게는 하루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다. 다른 벤처기업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던 회사는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밀려드는 사람들로 시장통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장기간 추진해온 프로젝트 자료가 다 날아갔을까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찾아온 대학원생도 있었고,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사이버 보안의 인식 자체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안티바이러스 발전에 큰 영양분이 되었습니다.